내일부터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울지도 않고 그냥 낡은 수첩들을 하나씩 천천히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수첩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그리고 그분이 떠나고 나서 저희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거실 소파에서,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혹은 산책길에 이어폰 꽂고 계신 분도 계시죠? 어디서든 좋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더 자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박인수, 올해 60살. 스스로를 평생 숫자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 이야기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봐라고요. 저는 박인수입니다. 올해로 60살이 됐습니다. 환갑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막상 맞이하고 보니 그냥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더군요. 출근하면 커피 한 잔 뽑고 전날 매출 보고서 열어보고 직원들한테 고개 한번 끄덕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서 의료기기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한결 메디텍이라고, 혈압계, 혈당 측정기, 낙상 방지 장치 같은 것들을 요양원이나 개인 고객들한테 판매하고 사용법 교육이나 AS도 하는 회사입니다. 직원은 20명 남짓, 크지도 작지도 않은 회사입니다. 사무실 건물은 마포구 어느 골목 안쪽에 있는 5층짜리 낡은 건물인데요. 엘리베이터가 가끔씩 멈춰서 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맞은편 벽돌 건물이 보이고 가끔 비둘기 한 마리가 와서 창틀에 앉아 있다가 가곤 하는 그런 곳이죠. 저희 회사 3층 한켠에는 아주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고객 상담실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창문도 없고 전화기 4대랑 낮은 책상 몇 개가 전부인 방입니다. 형광등 불빛이 조금 노랗고 천장 모서리에 작은 얼룩이 있어서 비가 오는 날에는 습기 냄새가 조금 납니다. 저는 거기를 자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숫자로만 봤거든요. 하루에 상담 몇 건, 처리 시간 평균 몇 분, 클레임 해결률 몇 %, 그게 다였습니다. 그 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런 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딱 하나만 있었거든요. 이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사실 2022년부터 경쟁사들이 많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의료기기 파는 데가 늘어나면서 저희같이 오프라인 기반으로 운영하는 중소업체들이 전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매출이 3년 연속으로 조금씩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 절감이랑 업무 효율화에 완전히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항상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고 직원들 업무 성과 보고서가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상담실에는 직원이 3명이었는데요. 20대 여직원 2, 그리고 1명이 더 있었습니다. 김순희 씨. 그때 나이가 54살이었습니다. 저보다 6살 아래인데 왠지 훨씬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키가 그리 크지 않고 항상 단정한 남색 계열 옷을 입고 오셨는데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웃고 떠들고 있을 때도 순희 씨는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적고 있거나 전화기를 들고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전화를 받을 때 그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평소에는 없는 듯이 조용한 분이 전화기만 들면 뭔가 따뜻해지는 느낌이랄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결 메디텍 고객 상담실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 한마디가 제가 복도를 지나다 듣게 되면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잠깐 느려지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분 책상 위에는 항상 낡은 수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 표지에 오래 써서 모서리가 다 다른 그런 수첩이요. 볼펜이 여러 개 꽂혀 있었고 옆에 포스트잇도 색깔별로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업무 수첩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때는요. 순희 씨가 저희 회사에 온 건 201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고 통보를 한 그날까지 딱 10년이 된 거죠.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왔다가 어느 순간 정규직이 됐고 그 이후로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분에게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오래 있었던 직원이구나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저도 모르게 주목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다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 순희 씨 혼자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도시락을 꺼내서 드시는데 반찬이 참 소박했습니다. 묵은지에 달걀 부침 하나, 그리고 된장찌개. 그걸 드시면서 수첩을 펼쳐놓고 뭔가를 적고 계셨는데 얼마나 집중을 하시는지 제가 옆에 서 있어도 모르실 정도였습니다. 제가 드시면서 뭘 그리 쓰세요? 했더니 잠깐 놀라셨다가 수첩을 살짝 덮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고객분들 관련해서 적어 놓는 게 있어서요. 업무 관련 내용이요? 뭐, 그런 거라고 봐도 되죠. 그 말투가 어딘지 모르게 제 질문을 살짝 피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그분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이상하다 싶은 게 있었습니다. 보통 고객 상담이라 하면 문의사항 확인하고 처리하고 끊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희 씨 통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 지난번에 수술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되셨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많이 힘드셨겠다. 따님은 와 계세요? 혈당 수치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 측정기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려야겠다. 주소가 그대로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직원이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그분은 고객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상호나 번호가 아니라 이름을. 이봉순 할머니는 오른손 관절이 좋지 않으셔서 버튼 누르는 게 힘드세요. 최재필 어르신은 아드님이랑 사이가 좀 안 좋으세요. 그 얘기 꺼내시면 꽤 길어져요.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동료들한테 전달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부분이 신경 쓰여서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순희 씨, 고객 정보를 그렇게 개인적으로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을까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게 아닐까요? 순희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화하실 때 기억해드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말이 없었습니다. 그분 고향이 충남 홍성이라는 걸 나중에 한 번은 알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홍성이 고향이세요. 그 말을 순희 씨한테 했더니 잠깐 눈이 커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도 홍성 토박이인데. 그리고 처음으로 살짝 웃으셨습니다. 그분이 웃는 걸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기억에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 초 저는 경영 컨설팅 업체를 하나 불렀습니다.
매출이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전문가 눈으로 회사를 진단해 달라고 한 거죠. 2달짜리 컨설팅이 끝나고 나온 보고서에는 여러 개선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고객 상담팀 업무 효율성 개선 필요 팀원 1인 당일 평균 처리 건수 3, 40건 이하, 업계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음.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회의에서 부장 하나가 이 보고서를 갖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대표님, 솔직히 상담팀에서 효율 안 나오는 직원이 있는 거 아시죠? 숫자가 너무 차이나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상담팀 3명의 하루 처리 건수 20대 직원 A씨, 하루 평균 47건, 20대 직원 B씨 하루 평균 52건, 그리고 김순희 씨 하루 평균 9건. 9건.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게 맞아? 하루에 9건이면 1시간에 한 통 받고 나머지 시간은 뭘 하는 거야? 제 안에서 뭔가가 확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20대 직원들은 하루에 50건씩 받는데 나이 많은 직원이 자리 차지하고 하루에 9건이라니. 그것도 10년째. 저는 그날 오후 직접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순희 씨는 전화기를 들고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꽤 길었습니다. 아마 20분은 됐을 거예요. 저는 시계를 보면서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순희 씨가 수첩에 뭔가를 한참 적고 나서 저를 봤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최대한 사무적으로 말하려 했습니다. 순희 씨, 오늘 처리 건수가 어떻게 돼요? 오늘은 7건이요. 7건.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저 직원들은 오늘 오전에만 25건씩 처리했는데요. 순희 씨는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이 좀 오래 걸려서요. 왜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까요. 저는 그 말이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당시엔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답이었는데 그날 저는 순희 씨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처리 건수를 최소 30건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팀 구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투가 이상하게 담담해서 저는 그 방을 나오면서 조금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그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순희 씨 책상 앞을 지나다가 서랍을 봤습니다. 서랍 손잡이 위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수첩들 건드리지 마세요. 필체가 순희 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았는데 테이프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오래된 메모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순희 씨의 하루 평균 처리 건수는 11건이었습니다. 2건이 올랐습니다. 30건은커녕 2자릿수도 겨우 넘은 숫자. 저는 인사 담당 박 차장을 불렀습니다. 순희 씨 계약 해지 절차 진행해요. 박 차장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그분이 오래 계신 분이라서 혹시 따로 면담이나 이유 설명을. 숫자가 이유예요. 2주 경고했고 개선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직접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순희 씨는 아직 전화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수첩이 펼쳐져 있었고 오전에 처리할 내용들이 포스트잇에 붙어 있었습니다. 순희 씨, 네. 오늘부로 계약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달 급여는 정산해서 입금해 드릴게요.
저는 말을 다 하고 나서 순희 씨 얼굴을 봤습니다. 놀랄 줄 알았습니다. 항의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순희 씨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알겠다는 말 한마디. 순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한 권, 두 권 천천히 꺼내서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전화기 옆에 접힌 포스트잇 하나를 남겨두고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상담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문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방금 잃은 것 같은 그 이상한 느낌. 그런데 저는 그것도 무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아있던 20대 직원이 순희 씨가 두고 간 포스트잇을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달 이봉순 어르신 혈당계 배터리 교체 필요. 직접 연락 어려우시니 먼저 전화드려야 함. 최재필 어르신은 다음 주 입원 예정. 기기 회수 일정 조율 필요. 윤말순 어르신 3월에 생신. 카드 한 장 드리면 좋아하심. 저는 그 포스트잇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뭔가 찜찜한 게 올라왔습니다. 순희 씨가 나가고 첫 주는 괜찮았습니다. 20대 두 직원이 커버를 했고 오히려 처리 건수가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전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김순희 씨 있어요? 제 담당이 바뀌었나요? 순희 씨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요. 처음에는 한두 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가 되면서 그 수가 불어났습니다. 하루에 3통, 5통, 10통,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전화기 4대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직원 2명이 동시에 받았고 저는 옆에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김순희 씨는 현재 퇴사하셔서.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퇴사요? 그 목소리가 아주 작은 할머니 목소리였는데 그 한마디가 왠지 가슴 어딘가에 꽂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객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몇 번을 전화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만 받아요. 제 기기가 고장났는데 순희 씨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요. 내가 작년에 심장 수술하고 이 기기를 쓰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다시 다 설명하라는 거예요? 20대 직원들이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고객이 순희 씨를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객들이 가진 사연이 복잡하고 배경이 필요하고 이전 상담 이력이 없으면 아예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의료기기 AS를 맡기러 전화를 했는데 말 도중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희 씨한테 전화하면 항상 괜찮았는데 저 혼자서는 이런 것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직원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제가 복도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작은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7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혼자 오셨습니다. 직원이 맞으러 나갔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한결 메디텍 맞죠? 저 순희 씨 만나러 왔어요. 직원이 지금 안 계세요라고 하자 할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 계신다고요? 네, 퇴사하셨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직원이 팔을 잡았고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제가 나가서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는 한참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봉순이에요. 혈당기 쓰는 사람. 저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났습니다. 순희 씨가 두고 간 그 포스트잇. 이봉순 어르신 배터리 교체 필요. 저 혼자 사는데 순희 씨가 매달 꼭 전화를 주셨거든요. 혈당 수치 여쭤보고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근데 이번 달에 연락이 없어서 제가 직접 왔어요. 혹시 순희 씨가 아프신 건 아닌지 걱정돼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달 꼭 전화를 주셨다. 그건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몸 상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는데 순희 씨가 항상 들어줬거든요. 제가 눈물 흘린다고 해도 끊지 않고 다 들어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봉순 할머니를 돌려보내고 나서 저는 상담실에 들어가 빈 순희 씨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들은 다 가져가셨는데 맨 안쪽 구석에 한 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뒤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4년 9월. 제일 첫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아주 작고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제 고객이 아니라 제 이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그 수첩을 읽었습니다. 처음 몇 장은 단순한 업무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고객 이름, 구매 제품, 연락처.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봉순 어르신 72세, 독거, 당뇨 2형 오른손 관절염으로 버튼 누르기 불편, 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볼륨 설정 최대로, 매달 1일 전후로 전화드릴 것, 생신 12월 3일, 최재필 어르신 68세 아드님과 관계 소원, 혼자 계심, 기기 사용법 여러 번 설명해도 괜찮음, 급하게 끊으면 서운해하심, 시간 충분히 드릴 것, 김말래 어르신 79세 치매 초기, 전화 받을 때 본인 이름 먼저 말씀드리면 안정됨, 저 한결 순이에요 하면 알아보심, 박성남 씨 55세 뇌졸중 회복 중, 말이 느림, 절대 재촉하지 말 것, 혼자서 완료할 때까지 기다릴 것. 저는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수첩 안에는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연을 가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저는 경영 데이터를 다시 뽑아봤습니다. 순희 씨가 담당한 고객들의 재구매율, 업계 평균이 28%, 순희 씨 담당 고객 재구매율 71%.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 전체 매출에서 장기 고객 비율을 분석하니 상위 10명 고객 중 43명이 순희 씨가 담당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3명이 만들어내는 연간 매출이 회사 전체 매출의 61%였습니다. 61%.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9건이 너무 적다고 해고한 그 사람이 사실은 이 회사의 60% 이상을 혼자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고객 이탈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번 주만 계약 해지 요청이 7건 들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희 씨 연락처 알아요? 네, 있어요. 전화해요.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5번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순희 씨, 박인수입니다. 꼭 한 번만 통화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인사 파일에서 순희 씨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였습니다.
저는 그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에 불빛이 있었고 인기척이 있는 게 느껴졌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다가 결국 손편지를 써서 문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편지를 쓰면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편지를 넣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회사에서는 클레임이 계속 들어왔고 2 직원은 과부하가 걸려 1명이 병가를 냈습니다. 하루에 처리해야 할 콜이 쌓여가는데 아무것도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은평구 연서시장 앞 카페로 오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순희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남색 코트를 입고 계셨고 테이블 위에 따뜻한 차가 한 잔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셔도 딱히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하려다가 그냥 못하겠더군요. 순희 씨, 제가... 잠깐만요. 순희 씨가 먼저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창밖을 보셨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편지 넣으신 날 밤에 저 많이 울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억울해서 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뭔가 오랫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나온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순희 씨. 숫자만 봤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전혀 못 봤어요. 순희 씨는 잠깐 있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래서 그날 그냥 가셨나요? 항의해봤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억울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슬펐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그 수첩 첫 권을 읽었습니다. 서랍에 한 권 남아 있었어요. 그 첫 페이지 문장. 순희 씨가 제 말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제 고객이 아니라 제 이웃입니다. 네. 순희 씨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 남편이 2013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신부전이었어요. 갑자기 온 게 아니라 3년을 병원 다니면서 천천히 나빠진 거예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순희 씨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병원이나 기기업체에 전화를 많이 했어요. 담당자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다들 바빠서인지 금방 끊으려 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건 관심 없고 그냥 기술적인 답변만 하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제가 이 회사에 왔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먹고 살려고 왔는데 그런데 전화를 받다 보니까 다들 그 시절 저랑 비슷한 분들이더라고요. 아프고 외롭고 누군가가 그냥 좀 들어줬으면 하는 분들. 순희 씨가 잠깐 멈췄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드린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오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그것도 대표가 이런 데서 우는 게 말이 되냐 싶었는데 그냥 나오더군요. 저도 어머니가 혼자 계세요. 충남 홍성에. 순희 씨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 폐암이었어요. 투병 기간이 길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기기회사에 전화를 많이 하셨는데
항상 대충 넘어가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준다고. 저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순희 씨처럼 들어줬다면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창밖으로 햇살이 더 들어왔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순희 씨와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순희 씨, 다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희 씨는 창밖을 한 번 더 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처럼 똑같이는 못해요. 알아요. 그리고 저는 건수 채우는 일은 못해요. 그건 제 방식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순희 씨가 잠깐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제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면 생각은 해볼게요.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이 모든 게 조금씩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희 씨가 돌아온 건 그 카페 미팅 후 2주가 지난 3월이었습니다. 직책은 고객관리 고문, 주 3일 근무. 처리 건수 목표? 없습니다. 대신 장기 고객 한 분 한 분을 담당해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제대로 응대하는 역할. 처음에 직원 몇 명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업무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챙기는 업무예요. 순희 씨는 첫날 출근하면서 낡은 가방에서 갈색 수첩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볼펜을 꽂고 의자를 당겨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고 첫 통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이봉순 어르신이시죠? 저 순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어머, 순희 씨 어디 있었어요? 나 많이 걱정했잖아요. 저는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순희 씨 목소리가 다시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로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죠? 이번 달 혈당 수치 어떠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그 방 문 앞에서 조용히 등을 돌려 걸어왔습니다. 그해 봄이 끝날 무렵 저는 순희 씨한테 선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새 수첩이었습니다. 갈색 표지에 단단한 양장 표지로 오래 써도 닳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수첩. 순희 씨가 그걸 봤더니 잠깐 웃으셨습니다. 표지색이 똑같네요. 일부러 그렇게 골랐어요. 순희 씨는 수첩을 손으로 한번 쓸어보더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예의 그 작고 단정한 글씨로 천천히 써내려 가셨습니다. 저는 힐끗 봤습니다. 이분들은 제 고객이 아니라 제 이웃입니다. 똑같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제 자리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웃었습니다. 오랜 겨울이 끝났습니다. 잃어버렸던 봄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처리 건수 보고서를 봅니다. 순희 씨는 여전히 하루에 10통 남짓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담당하는 고객들의 재구매율은 지금도 70%가 넘습니다. 숫자로 보면 비효율. 그런데 저는 이제 압니다. 가장 빠른 통화가 항상 가장 좋은 통화는 아니라는 걸. 그리고 가장 많은 건수를 가장 뛰어난 일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걸. 박인수 씨는 이 사연을 저한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그분을 해고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제가 뭘 모르는지조차 몰랐을 거예요. 사연을 보내주신 박인수 씨,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고 있을 김순희 씨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들으면서 혹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분에게 오늘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짧은 통화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냐는 말 한마디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을 위해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